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코너가 금요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코너가. 근데 그때 목요일 당시에는 제가 좀 꺼려하던 아이템이 음악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먹는 얘기는 좀 하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밤 시간에. 네. 이 시간에 먹는 얘기하면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 기분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지양한 아이템이었는데, 저는 그리고 야식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야식의 재미를 알게 돼가지고 알아서 꼭 좋을 건 없는데. 아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첫 시간이었나요? 둘째 시간이었나요? 막걸리 칵테일 소개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칵테일 얘기했었는데. 그 때문에 제가 열심히 집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맛도 얘기해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9시 이후에는 별로 땡긴 적이 없거든요. 흔하게 얘기하는 사실은 밤에 맥주 광고를 많이 하는데. 치맥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에 맥주 먹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근데 저는 봐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김성환의 시사회를 하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꼭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끝나서 자꾸 먹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에 먹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은 게, 그래도 어쨌든 사람에 따라 좀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 밤이니까. 그럼요. 끝나면은 또 그래도 뭔가 수고한 나를 위해서 먹는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오늘 만화를 한 권 가져왔어요. 한 권이라기보다는 시리즈지만. 진짜 먹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만화 얘기를 해준다고요? 먹는 만화 얘기죠. 먹는 만화. 먹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만화. 고독한 미식가라는 만화입니다. 고독한 미식가. 국내에도 팬들이 많아요. 전에 코너 들어오기 전에 진행자분과 잠깐 얘기했지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보셨어요? 그럼요. 예, 보고. 제가 질문할까요, 오늘? 아니요. 드라마도 열심히 제가 다 했어. 완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봤어요. 정주행해서 끝까지 하셨군요. 네, 다 드라마가 봤습니다. 시즌 8까지 지금 나와 있고. 네, 한국 편도 있었다면서요? 못 보셨어요? 오늘은 제가 그냥 질문하는 쪽으로. 그 갈비집을 제가 찾아가기 위해서. 다 보지는 않았고요. 한국 편에 대해서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요약된 것들은 봤는데 좀 한국 편 하니까 좀 약간 그게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외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한국이 조국이니까 조금. 제일 어색했던 게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밑반찬이 나오잖아요. 김치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게 샐러드라고 생각해서 그걸 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걸 그냥 다 한 그릇을 먹어요. 전체 요리 같은 거군요. 예, 전체 요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만화에서 보면 이 만화는 아닌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갈비를 먹는데 처음에 반찬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찬들을 보면서 계속 저는 갈비밖에 안 시켰다고 하잖아요. 제발 내주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원래 이렇게 반찬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일본에서는 반찬이 사실 조금 나오기도 하고 리필하려면 돈 더 내야 되고 맞아요. 추가로 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물도 그렇고. 가면 그냥 그 앞에 밑반찬 같이 갖다 놔요. 그게 공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 돈을 받는군요. 나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까지 다 받더라고요. 기본 안주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반찬이. 저도 많이 가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 기억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원작이 만화잖아요. 네, 사실. 만화입니다. 만화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화를 1, 2권을 다 가지고 있고 2권에는 또 무슨 저기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기초로 해서 해설서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것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전 디지털 그 이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 자랑하고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근데 이 고독한 미식가가 2권밖에 없어요, 만화가. 그런 점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사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일본 왕이 개회사를 개막식 올림픽 하고 있는데 오늘 꼭 맞춰서 이 주제를 잡은 건 아니지만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이제 스포츠 이번 올림픽은 사실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상황들이 있지만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 교류뿐 아니라 문화와 어떤 그 역사도 교류하고 이런 식의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억지로 맞춰서 붙이자면 이렇게 고독한 미식가를 통해서 일본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올림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안 될까요? 아니요. 왜 그걸 자신있게 얘기해요, 자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그 분들도 일본에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가셨고요. 굉장히 많이 갔죠. 몇백만이 관광을 갔으니까. 일본인들도 한국에 정말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쪽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게 정말 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가장 가깝고 가장 먼 나라라고 항상 얘기하는. 네. 그러면서도 잘 몰라요, 잘 사실. 모르고. 굉장히 호기심이 느껴지는 나라거든요. 그건 이건 자꾸 정치권에서 친일이다 반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국민들끼리는 또 다른 문제죠. 네. 사실 또 뭐 나라와 나라대의 일이나 뭐 역사나 이런 문제들은 또 첨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국민들끼리는 또 올림픽을 좀 더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독한 미식가는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로 나뉘죠.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아니 물어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스토리 작가는 이제 구스미 마사유키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뭐 이런 식의 책들을 많이 쓰시고 뭐 산책하면서 이렇게 에세이를 쓰시는 목욕탕 거슬이라는 책도 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먹는 것과 이렇게 사색하는 것 그런 관련된 에세이나 책들을 많이 쓰시고 스토리를 고독한 미식가의 스토리를 이분이 쓰셨고요. 네. 그리고 그림은 이제 다니구치 지로라는 작가가 그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네. 그리고 다니구치 지로는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한 사냥개 탐정이라든지 뭐 14살이라든지 선생님의 가방이라든지 저도 이제 이 고독한 미식가에 반해서 네. 다니구치 지로 작가의 그림책을 만화책을 거의 대부분 사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림은 특히 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게 주로 이제 이 구스미 마사유키 씨가 스토리를 쓰면서 그 식당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네. 사진을 준대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이제 만화가 그리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서 사진을 보고 그 디테일을 전부 살리기 때문에 정말 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지가 않죠. 뭐 그 실물을 찍는 거니까. 네. 근데 만화 자체는 정말 상상력을 정말 자극할 수 있는 디테일한 그림체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네. 사실은 뭐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음식을 바라보는 그런 취향이나 관점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협업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드라마로도 시즌 8개나 제작돼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네. 1994년에 첫 단행본이 나온 이후에 한 권밖에 더 안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두 번째 권이 나왔는데 거의 뭐 한 30년 사이에 2권 나온 거죠. 이 만화는. 2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크게 히트했고 이제 불행하게도 사실 세 번째 권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니구치 지로 씨가 돌아가셨죠. 2017년에. 그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마도 뭐 새로운 만화 작가를 사실 구해도 그 느낌이 안 나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권에서 끝날 것 같은 고독한 미식가인데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드라마는 뭐 앞으로 더 시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죠. 그렇죠. 이거 예. 워낙 인기가 좋았던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8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촬영을 한 것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들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 나온 식당은 또 어디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드라마는 사실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뭐 IPTV 같은 데 돌리다가 보면 한 번씩 나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매력일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이 그냥 거의 걸식 들린 사람처럼 막 가다가 갑자기 꼬르륵 하면서 막 식당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식당을 발견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이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다 그렇게 구성되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은 물론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혼밥 문화가 발전했죠. 맞아요. 혼자 밥 먹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일본 여행을 갔던 게 벌써 뭐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일찍 가셨구나. 첫 해외 여행이 일본 도쿄였어요. 그때 이제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서 갔는데 음식점에 가서 상당히 놀랐던 게 지금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음식점에 다 이렇게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있고
다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혼자서 다 앉아가지고 자기 뭔가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소개됐었어요. 좀 이상했어요. 밥을 저렇게 먹지. 네. 그리고 밥 무슨 식권 사는 것도 아니고 사가지고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내놓으면 혼자서 먹고. 굳이 사실은 그게 비대면을 원해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식권 자판기가 있어서 사실은 누구를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500엔 넣고 1000엔 넣고 뽑아가지고 식구 받아와가지고 앉아서 혼자 먹고 나가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도 또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직장인들이 전부 쏟아져 나오는데 다 혼자 가가지고 혼자 밥을 먹더라고요. 아, 더치페이 문화가 일본은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굉장히 발달해 있고. 너무 신기했던 게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밥 먹었잖아요. 네. 전부 줄을 서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장면 보고 굉장히 낯설었어요. 더치페이가 아니고 제페니스페이군요. 아, 제페니스. 그리고 그때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편의점이나 백화점에 도시락이 이렇게 많을까. 벤또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근데 그런 도시락. 그리고 또 에끼벤이라는 게 되게 또 영마다 명물 도시락이 여기에 있는. 네. 그게 그만큼 사실은 혼자 밥 먹는 문화들이 발달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혼자 밥 먹기에 너무나 최고의 환경이라고 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는 보니까 일본 직장 경험을 담은 책이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제 일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점심을 먹으려고 갔더니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은 옆에 있으면 오늘 점심 먹자 그런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같이 잘 먹는데 점심 약속을 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하고 미리 다 약속을 잡고 뭐 지금도 저희도 뭐 약속을 잡고 먹지만 점심이라는 것을 디폴트로 그냥 혼자 먹는 것이다. 근데 이제 누구와 만약에 먹으려면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고 상황이 있어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와야 그렇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오늘 아침에 와서 그냥 점심 약속 없니? 이런 식의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들이 또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고독한 미식가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이노가시라 고로라는 이제 무역상인데 무역상도 이분도 무슨 회사가 있는 소속사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뭐 프랑스 가서 사오고 저기 가서 뭐 사오고 해가지고 옛날에 오퍼상이라고 그랬나? 오퍼상이죠. 맞아요. 오퍼상 내지는 보따리 장사 뭐 이런 식의 그런 직업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뭐 말 맞다나 고독한 미식가기 때문에 고독하니까 누구랑 밥을 먹을 일도 없고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선택한 것 같은데 혼자 영업하고 혼자 물건 배달하고 그리고 혼자 이제 아침에 가서 뭐 오늘은 3개를 뭐 계약을 했다. 그러고선 배가 고픈데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제 만화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까? 스테이크일까? 햄버거 스테이크일까? 아니면 돈가스일까? 뭐 돈가스 덮밥일까? 이런 식의 걸 상상하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그럼 뭘 먹지? 이게 사실은 이 만화에 많지 않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뭘 먹을까 고민했더니 하여튼 어쨌든 우연히 발견하고 식당을 진짜 맛있게 양도 많이 먹잖아요. 드라마 보면 진짜 맛있게 먹고 또 시켜서 또 먹고 그렇게 먹고 이 이노가시라 고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운동을 거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무도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서 좋아해서 근육질이고 아주 스포츠맨인데다가 먹는 뭐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근데 살도 안 쪘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안타까운 점이죠. 좀. 저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먹고 뭔가 하겠죠. 다이어트를. 저녁은 안 먹는다든지 뭐. 아니 그렇겠죠. 물론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찔 수가 있어요. 만화를 두고 이렇게 진지할 일은 싶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가 독특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토리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그걸 세밀하게 만화로 묘사해서 사실은 사진을 그냥 보는 것과 만화로 보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색깔도 물론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보고. 또 고로가 신기한 것은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전의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또 상상하고 내가 이 음식을 언제 먹었었더라. 여기에 이런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가게는 언제부터였군.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런 옷을 보니까 이런 음식을 만들 것 같은 사람이군. 이런 식으로 본인 혼자서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장면도 되게 길게 나오고 막상 음식이 딱 나왔을 때 그 음식에 대한 평이라든지 그 음식을 먹으려는 자세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좀 심각해요. 상당히 진지하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딱 보고선 바로 이거야. 맞아요. 내가 오늘 기다렸어 이거.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흔히 우리가 TPO라고 하는 때, 장소, 경우 이런 거에 대한 고로의 독자적인 해석도 아주 재밌고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기 좋다는 것은 역시 먹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상해요. 참 사람은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제 사실은 얘네들이 먹는 것들이잖아요. 뭐 돼지고기 감자조림이라든지 뭐 생강고기 조림, 뭐 삶은 푸콩, 예. 뭐 바지락 된장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소울푸드는 아니잖아요. 예. 잘 모르는 음식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감정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 정말 집밥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생하고 뭐 일을 한 다음에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음식이 주는 행복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고 그리고 또 뭐 음식을 향한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썼네요. 음식을 향한 이 남자의 고독한 진심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장을 움직입니다. 썼는데 정말 고독한 진심인 것 같아요. 제 그 콩으로 윤근섭 씨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호피디 언박싱 시작을 알리는 곡에 삽입된 부시럭 소리는 뭘 뜻하는 건가요? 그게 저희 PD가 만들어주신 건데 네. 박스를 여는 소리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우리 언박싱이잖아요. 네, 박스를 이렇게 여는 소리를 넣은 겁니다.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를.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상징성으로. 2818님께서 금요일은 부담 없이 먹는 얘기 하셔도 됩니다. 주말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밤은 길거든요. 편의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많이 먹는 얘기 해주세요. 편의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그래요? 네, 편의점 음식의 모든 것.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편의점 음식만 먹는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 같은 경우 KBS에서 하는 것도 이제 편의점과 합작을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그런 점들이 있고요. 참 이게 먹는 사기야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그 미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예전엔 정말 안 먹어서 죽어서 먹어야 했던 거고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세계에도 우리나라에도 먹는 걸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해서는 조금이나마 좀 더 음식으로 인해서 힐링을 하고 좀 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라는 욕망을 발현하는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이런 오프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에 나온 말을 잠깐 성우 최현식 씨의 음성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시간과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배를 채울 때 잠시 동안 그는 제멋대로가 되고 자유로워진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고고한 행위. 이 행위야말로 현대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최고의 치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진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드라마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거든요. 가는 것 같고요. 드라마가 밝은 느낌인 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제 비주얼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고독한 미식가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요. 약간 너무나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책이나 만화로 봤을 때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여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고고한 행위, 최고의 치유활동 이런 부분은 음식을 먹는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평등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치유활동이라는 거 맞잖아요. 맞죠. 우리 막 화나고 기분 울적하고 그럴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떡볶이의 맵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혼밥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고독한 미식가만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딱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고독한 미식가라는 두 단어의 조합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 만화의 특징을 정말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고독한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외롭다는 말과 혼자서라는 말과는 좀 다른 어감이잖아요. 네, 맞아요. 고독하다.
이거는 굉장히 아마도 이건 일본어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감일 거예요. 아마 영어로도 당연히 다른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식가 또한 단순히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잖아요. 미식가라는 건 미식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건가 거기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추구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나 뭐 자가 서베이나 뭐 블루 리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식당을 평가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독한 미식가가 좀 더 특별한 점들은 그런 고독함과 미식이라는 점들을 잘 결합해서, 그리고 또한 스스로 식당을 골라내는 원칙에 대해서도 또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원칙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게요. 지금 좀 봐도 지금 다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첫 번째는 요리에 남다른 고집과 애정이 있다. 두 번째는 음식값을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는 주인의 마음가짐이 있다. 세 번째는 식당 분위기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게 딱 우리가 그 요즘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한 맛집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마. 네, 오래된 맛집, 오래된 뭐 노포들.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슐랭 가이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더 좀 화려하고 좀 더 잘 만든 웰메이드한 음식을 찾는다면. 미슐랭 스타 받은 그 식당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전 이름만 좀 우연한 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허기도 지고요. 맛 별로예요. 되게 특이한 느낌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포만감 느끼면서 막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은. 뭔가 좀 뭐 분자 요리가 어쩌고 뭐 많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저희는 그냥 맛있게 많이 먹는 게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고기 구워 먹고 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는 기분 있잖아요. 지금 흥분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독한 미식가에서 골라내는 그런 고독한 미식의 기본적인 그 식당에 대한 그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음식에 대한 자세, 이런 자세가 있잖아요. 분명히 고집과 애정, 그리고 조금이라도 싼 밥을 좋게 공급하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가짐,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긴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 고독한 미식가를 가르는 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독특한 정서를 맛보실 수 있는 만화이고 드라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저 코로나 확산세가 막 거세지면서 주말에 어디 바깥에 나가기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호피디 이야기 들으시면서 집에서 한번 만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